2023년 2회 기출문제입니다. 2번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에 일을 했을 때의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점전화인 양전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 전화에서 R만큼 떨어진 이 지점까지 저 멀리에 있는 Q2라는 전화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때 이때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죠. 이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가져오면서 사용한 에너지를 W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이 에너지 W는 이 Q 곱하기 전위 V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1이 144줄이고요. 전기량은 24쿨롱이래요. 그렇다면 이때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V는 24분의 144에서 6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Q분의 W라고 두면은 이 W는 줄이잖아요. 쿨롱의 단위는 Q니까 이 볼트랑 줄 퍼 쿨롱의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이것보다도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전류와 자기의 관계로 해석되는 법칙이 아닌 것은 자 먼저 1번 줄의 법칙이 뭐였나요? 줄의 법칙은 도선에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가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열을 줄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줄의 법칙의 식, 줄열 H는 I 제곱 RT였죠. 단위는 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비오사버르 법칙은 뭐였죠? 이렇게 도선에서 이 미소 길이에서의 흐르는 전류 I 그리고 이 도선에서 떨어진 지점에서의 H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었고요. 이때 H는 4파이 R 제곱에 I 델타 L 여기다 델타를 붙여도 되고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였고요. 자, 3번.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자속 밀도, 자기장이 있는 이 공간에서 도체를 움직여 줬더니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하더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자속 밀도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유기기전력이 정의되는 식이었죠. 단위 여기는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였고요. 자, 4번. 암페어 오른나사의 법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해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와 자기의 관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4번은 전류와 자기 관계 맞죠? 3번 플레밍 오른손의 법칙도 맞죠? 자기장 안에 도선을 움직여줬을 때 전류, 유도기전력이 흐른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비오사버르의 법칙도 맞죠? 미소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었으니까 맞고요. 자, 그렇다면 1번이 전류와 자기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콘덴서 V의 전압을 가해서 Q의 전압을 충전할 때 저장된 에너지는 콘덴서에 전압을 가해서 충전되는 에너지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2분의 1 CV 제곱인데요. 이때 콘덴서에 저장되는 요 Q는 전하량 Q는 CV라고 하고요. C는 V분의 Q겠죠. C에다가 V분의 Q를 넣어주면 2분의 1 QV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콘덴서에서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전기장 속에서 얘를 가져왔을 때 이때 사용한 에너지는 그냥 QV입니다. 이 차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8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을 연결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가 150mH래요. 이때의 결합 계수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자, 먼저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자, 먼저 자체 인덕턴스가 160, 250이래요.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인덕턴스를 여기가 L1, L2라고 하면 여기 인덕턴스는 160이고요. 여기 인덕턴스는 250이래요. 그럼 여기서 서로 상호 유도 작용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M, 상호 인덕턴스였죠. 그리고 이 상호 인덕턴스와 각자의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 M은요, K 루트 L1, L2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 K가 결합계수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하나, 두 개 줬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도 몇인지 줬으면 K는 루트 L1, L2 분의 M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각각 160 곱하기 250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150이니까 얘네 계산하면요. 얘를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16이 4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5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10이 하나씩 있으니까 10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얘를 루트에서 가지고 나오려면 이 제곱 하나, 둘, 셋 다 없애면 20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0분의 150이고요. 얘는 100분의 75예요. 2로 나누면. 그래서 정답은 0.75가 나와서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A, B 간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때 소비 전력 P는요. VI였죠. 그리고 얘는 I 제곱 R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식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의 전류는 전압은 일정한 것으로 인가를 해줄 거지만 전류는 이 저항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식인 이 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럼 각각 1, 2, 3, 4번 모두 같은 전압을 인가했겠죠. 그럼 얘는 고정이고 전력이 가장 크려면 여기서의 저항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저항의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4개가 직렬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전체 저항은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 4개를 이렇게 병렬을 했을 때는 각각의 역수를 더한 다음에 또 그것의 역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각각의 이 R의 크기가 같다면요. N개를 직렬을 했다. 같은 R, N개를 직렬을 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그냥 N 곱하기 R을 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같은 R을 N개를 병렬을 했으면 얘는 N분의 R로 표현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직렬은 계속 직렬로 붙일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얘는 병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항이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얘는 다 직렬되어 있고 얘는 다 병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합성저항이 작은 애는 요 4번이겠죠. 합성저항이 가장 작으니까 소비전력도 가장 클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R이 4개니까 4R이죠. 그리고 얘는 같은 저항 2개를 병렬을 했어요. 우리 같은 거를 병렬을 하면 2개니까 2분의 R이 될 거고 얘네 3개 더하면 2R 더하기 2분의 R 하면 2분의 5R이 되겠죠. 그래서 2.5R 될 거고요. 얘는 얘 2R. 그럼 2분의 R이 2개를 직렬한 거래요. 2분의 R 곱하기 2니까 얘는 총 R이 될 거고 얘는 R 4개를 병렬한 거니까 4분의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4번이 가장 작은 게 맞고요. 저항이 가장 작으니까 전력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번 주파수가 1kHz일 때 용량성 리액턴스가 55m라면 주파수가 50Hz인 경우에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래요. 먼저 용량성 리액턴스의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었고요. 얘는 2파이 F C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얘가 50이라면 주파수가 1kg래요. 1kg면 1000이겠죠. 근데 주파수가 1000에서 50이 됐다는 건 얼마만큼 줄은 거예요? 20배 줄어들었겠죠?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이렇게 돼서 50이 되니까 20배가 감소한 거예요. 2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20분의 1이 된 게 50이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분모에다가 20분의 1을 하면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파수가 20분의 1이 되었을 때 용량성 리액턴스는 50 곱하기 20분의 1은 곱하기 20이 되겠죠. 이 50을 20분의 1로 나눈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암페어를 복소수로 나타낸 것을 고르래요. 먼저 여기서 이 식을 극좌표식으로 바꿔볼게요. 극좌표식은 시료값 그리고 위상값으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의 시료값은 얼마일까요? 얘가 지금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눈 값이어서요. 시료값은 200이고 위상은 여기 2분의 파이 위상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식으로 나타내면 200 각도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200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j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일까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90도예요.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고요. 반대로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가 여기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J200이 남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 함수 그래프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요 지금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 빗변분의 밑변이었고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자, 근데 이 세타가 90도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점점점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만약 90도라면 여기 빗변하고 높이가 같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하고 높이가 같으니까 1이 될 텐데 코사인 세타를 볼게요. 사실 얘랑 같아지면은 이 밑변이 0이겠죠. 삼각형인데 이 두 개가 붙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 밑변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1분의 0이 될 거고요. 1분의 0은 0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요 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병렬 운전 중인 동기 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유도전동기의 농형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때 권선의 명칭은 2번 제동 권선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계좌 권선은요. 계좌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철심에 권선을 감아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감는 이 권선을 계좌 권선이라고 하고 발전기에서는 이 자속을 도선이 끊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 자속을 끊는 이 권선이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권선을 전기자 권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상 권선은 이 전기자 권선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똑같이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자속이 계좌 자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자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보상 권선입니다. 25번입니다.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V결선은 먼저 이 델타 결선에서 이렇게 3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압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수 있죠. 그래서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이 나머지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V결선이라고 하고요. 이래서 델타 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대가 고장나도 V결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Y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한 대가 고장나면 여기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맞습니다. 여기 하나가 고장나도 이 두 대로도 삼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맞죠. 3번.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부하 증가가 예상되면 혹시 하나 고장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델타 결선을 하기도 합니다. 4번.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의 출력의 크기가 같다? 자, V결선 시 출력은요, PV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 한 상의 출력 곱하기 두 대니까 두 개일 것 같지만요, 루트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루트 3배. 그래서 우리 이용률하고 출력비도 한번 보고 갈까요? 이용률과 출력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용률은 내가 두 대를 사용하면 2P인데 출력은 루트 3P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86.6%가 나온다고 했고요. 출력비는 세대 중에 원래 세대하면 3P1 나오는데 지금 두 대만 이용해서 출력이 루트 3P1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57.7%가 된다. 해서 요 이용률과 출력비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출력이 다릅니다. 26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병렬 운전의 조건 볼게요. 우리 순식값 식이 V면 Vm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는 2파이 ft잖아요. 더하기 위상.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보면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요. 파형이 같아야 합니다. 또 여기 주파수가 같아야 하고요. 위상이 같아야 합니다. 요 네 개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요. 위상이 다르면 유효순환 전류가 생겨요. 이 유효순환 전류는 뭐냐면 이렇게 위상차가 있으면 얘네가 어쨌든 같진 않잖아요. 시간차가 있으니까 위상차에 따라서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 유효순환 전류가 생기면서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기화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위상이 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하게 됩니다. 27번입니다. 권수비가 2고 2차 전압이 100V, 2차 전류가 5A, 임피던스가 25빈 변압기에 1차 환산 전압 및 1차 환산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일단 권수비 A가 2고요. 권수비의 식은 어떻게 됐었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었고 전류는 얘와 정반대였죠. I1분의 I2였고요. 그리고 이때 임피던스는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압 먼저 보면 기억 1차 환산 전압 2는 2차 전압이 100V였으니까 100분의 V1 하면 V1은 200이 될 거고요. 이은에 1차 환산 임피던스래요. 2는 루트 20분의 임피던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루트 없애고 여기 제곱을 해주면 4는 20분의 임피던스 1이 되고 그 임피던스 1은 4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80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3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7.5kW이고 전부하 운전에서 2차 저항손이 200W일 때 슬립은 약 몇 프로냐고 물었습니다. 자, 먼저 입력은요. 손실 더하기 출력이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입력을 1이라고 뒀고 손실이 S예요. 그럼 이때 출력은 몇일까요?
1-S겠죠.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값을 출력이라고 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입력을 P2라고 둔다면요. 손실 SP2일 거고요. 출력은 1-S의 P2라고 볼 수 있겠죠. 입력 손실 출력의 비율이 1대 S 대 1-S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지금 7.5래요. 자, 그럼 저항손이 200W, 200W를 kW로 바꾸면 10의 -3승 곱하면 되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입력은 몇일까요? 입력은 7.7kW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슬립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슬립은 요 손실은 SP2에다가 요 P2 나눠주면 슬립이 나오는 게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P2는 7.7이고 SP2는 0.2니까요. 7.7분의 0.2 거기다가 100분의 1%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정답은 2.6 정도가 나옵니다. 2.6% 해주시면 됩니다. 31번 4극 유도 전동기에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해 주었을 때의 동기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동기 속도식 NS는요. P분의 120F였죠. 그럼 이때 극수는 4극이고요. 주파수는 6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30되고 얘는 1800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전기자 권선법 보시면 중권 사용하는 거 맞고요. 중권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파권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권은 병렬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2층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권선을 이렇게 2층으로 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층권 사용하는 거 맞고요. 분포권은 이 슬롯 안에 권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 매극, 매상, 도체에 각각 슬롯에 분포하는 것을 분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물려서 하는 집중권이라고 하죠. 이 집중권 사용하지 않고요. 이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정답은 3번인데요. 전달권이라는 거는 도선을 감을 때 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코일의 간격과 그 간격을 같게 해서 감는 것이 전절권이고요. 전절권 사용하지 않고 대신 단절권을 사용하는데요. 단절권은 극수보다 작게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돼요. 단절권은. 그리고 권선도 절약되고 코일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기기도 작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동량이 감소하니까 경제적이고 근데 단점은 유기 기전력이 좀 감소합니다. 유도 기전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단자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0.1옴, 회전수가 1500rpm인 직류 직권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을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계자고 여기가 지금 전기자예요. 그래서 이 자속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에 전동기니까 전류를 흘려주겠죠. 여기는 단자 전압이고 그러면 이 전류에서 역기 전력이 발생하게 될 건데요. 단자 전압은 역기 전력도 발생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자가 있으니까 계자 저항도 필요할 거고 계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거 그리고 여기 전기자 저항에서도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단자 전류와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는 직렬로 모두 같게 되고요. 전기자 전류가 10A라는 건 이 부하 전류,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가 모두 10A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자 저항을 주지 않은 것을 보아 생략을 해도 될 듯 싶어서 얘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역기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E는 V-IARA가 될 거고요. 단자 전압은 100 마이너스 IAC 전기자 저항 0.1
그러면 99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입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전선의 구비 조건은 먼저 도전율이 커야겠죠. 도전율이 크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합니다. 튼튼해야겠죠. 비중이 작아야 하고요. 공사가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식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부식성도 작아야 하고 가요성,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신장률이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맞는 것끼리 배치된 애들은 얘는 도전율이 크고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하는 거 맞습니다. 신장률 커야 되는 거 맞고요. 내구성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비중이 작아야 하고 전원 설치가 용이해야 되는 거 3번입니다. 가격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음은 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가 몇 개냐고 물었어요. 이게 3로 스위치가 뭔지 몰라도 2개소에서 전멸하려고 하면은 장소가 2곳이니까 스위치가 2곳이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문제만 잘 읽어도 가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으셔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3로 스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3로 스위치는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복도에 불이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 스위치를 켜고 가면 다시 얘를 끄려면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전선을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여기 하나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끄고 켜고 여기서도 끄고 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로 스위치고요. 이때 스위치와 전원선, 전구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 전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는 전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도 스위치.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3로 스위치고요. 배선에 대한 기호가 있어요. 스위치가 하나, 2개 있으면 여기 가운데가 접점이고 여기 전원 스위치 3선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긋는데 이 스위치는 지금 선이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여기 3개를 긋고요. 전에는 지금 선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개만 긋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도 한번 봐주세요. 48번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얘는 3번이죠. 얘는 배관 공사 시에 인입구나 인출구, 관 끝단에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고요. 플로우 박스는 플로우 덕트 공사 시 사용되고 링 리듀션은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그 구멍이 금속관보다 커서 루크너트만으로도 고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공구였고요. 노멀 밴드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는 공구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케이블 덕팅 시스템에 시설하는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3가지가 있었어요. 플로우 덕트, 셀룰러 덕트, 금속 덕트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아닌 것은 2번 버스 덕트네요. 2번 정답입니다. 53번입니다. 보호 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정기 위치를 파악한다. 맞죠? 공사할 거면 계정기 위치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번 임피던스 계정기는 미리 예열하지 않도록 한다. 미리 예열해야 합니다. 3번 계정기 시험 회로에 전선 연결 시 교류와 직류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4번 계정기 시험 장비의 적합성과 지시 범위를 확인한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보호도체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보호도체로 사용해서 안 되는 도체는 이렇게 금속 수도관, 가요성 금속 전선관, 가요성 금속 배관 이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입니다.
전시회나 쇼, 공연장 등의 시설하는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법규 보시면요. 정답은 1번 0.621kV EP 고무전용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정답에는 1번만 있네요. 그리고 요 장소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것은 한 회당 꼭 한두 개씩 꼭 나오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